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방구석에서 자동차 리뷰를 하고 있는 자동차 리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반떼 스마트 라인에서 인조가죽 25만원짜리만 넣고 심지어는 그냥 수동 미션도 좀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상에 대한 좀 AS 영상, 부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이번 영상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을 보다 보니까 닥신 너는 맨날 깡통만 추천하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반떼 깡통을 추천하는 그 느낌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제네시스 G80에서도 기본 트림, 소위 얘기해서 그냥 깡통 라인을 추천했었는데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만 해도 옵션이 정말 들어가 있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정말 추가 옵션은 내가 넣고 싶은 것만 넣으면 될 정도로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기본 트림에. 제네시스를 구입하면서 왜 깡통을 구입하냐 라고 하시는 분은 제네시스의 기본 트림 옵션을 이해 못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근데 아반떼는 깡통 라인이 이제 스마트 트림인데, 제가 아반떼 깡통 라인, 그러니까 스마트 트림을 추천하는 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아반떼 깡통인 스마트 라인은 조금 불편해요. 불편감을 감수하면서 타자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좋다고 보긴 힘들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차량을 막상 구입해서 받아보니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추천하는 거예요. 하지만 왜? 돈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깡통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없지만 사실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해도 예전에는 아주 고급 수입차에나 달려있던 거였고, 지금도 웬만한 수입차들이나 웬만한 고급차들도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거든요. 아반떼 깡통에 크루즈 컨트롤을 달아준 것만 해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전방 추돌 경보,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보, 스마트한 안전 기술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백 6개 들어있는 건 물론이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접이가 들어있지 않은 게 현대의 약간 좀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철휠로 되어 있는 게 좀 아쉽지만 한 3만 킬로 주행하고 타이어 갈 때쯤에 중고나라 가서 휠 타이어 세트 구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반떼의 깡통 라인인 스마트 트림을 추천할 때는 엄청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불편감, 막상 차량을 받았을 때의 좀 허전함 감수하면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돈입니다. 우리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수동 미션도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경차를 아주 좋아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외건이나 해치백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벤츠 E클래스나 아우디 A6도 외건형이 정말 많아요. 제 말이 거짓말 같지만 진짜 많습니다. 우리 정서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죠. 독일 같은 데 가서 자동차 렌트를 하면요, 요런 급은 그냥 기본이 수동입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수동 미션을 줍니다. 내가 오토 미션 하고 싶으면 오토 미션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되고, 추가금을 내야 오토 미션을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차를 좋아하고요, 빠방한 옵션을 좀 지나치게 좋아하고, 수동 미션을 지나치게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 급에서 수동 미션을 외국에선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아반떼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수동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냥 이 급에서는 수동 미션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동 미션을 구입하면 중고로 판매할 때 많은 손해를 본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할 때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중고차 딜러분은 아무 이유가 없어도 여러분의 차량을 매수할 때 계속 이유를 대면서 깎아갑니다. 원래 늘 그렇게 깎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이유를 만들어서 깎아요. 수동 미션이면 수동 미션이라고 하면서 깎는 거는 그냥 아무 이유나 되는 그 이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겁니다. 수동 미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많이 깎일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손해본다고 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유인데요. 아반떼를 구입할 때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인스퍼레이션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가격이 2,499만원, 그러니까 2,500만원짜리 차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쌉니다. 20대인 나이에 2,5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2,500만원짜리를 구입하지 말고
스마트 라인에서 인조 가죽만 넣고 깡통 수동으로 구입하면 대략 162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 900만원을 아낄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아낀 그 900만원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900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9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냥 오래 탈 거 900만원 더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900만원이 2천만원이 되고요. 3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나중에 구입할 때 나중에 정말 1,000만원, 2천만원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구입하고 싶은 물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구입하고 싶은 걸 구입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구입한 게 나중에 또 10년 뒤에 봤더니 그 차액이 또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또 원하는 걸로 가고 싶으면 양도세 내고 취등록세 다시 내고 이러면서 또 배로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돈을 나중에 많이 벌어서 50대 60대가 돼서 이제 건물을 살려고 그랬는데 막상 건물을 살려고 보니까 마지막에 한 5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을 사지 못하고 차선책의 건물을 사게 됐는데 그게 또 20년 뒤에 봤더니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인데 여러분이 20대에 아끼는 그 900만 원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게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자동차 구입 가격은 그냥 빵원으로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돈을 갖고 뭔 짓을 해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어찌 보면 거의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좀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자산을 좀 늘리고 싶다면 20대 때 2,500만 원짜리 인스퍼레이션을 구입하는 거는 그 차액 900만 원은 되게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거. 단지 900만 원이 아니라는 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먼 미래에 큰 돈을 만들 것인지 아반떼 풀 옵션을 해서 시드머니를 계속 영원히 만들지 않을 것인지 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깡통으로 가보자 뭐 이런 것들을 추천드렸던 겁니다. 깡통이 엄청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던 건 아니에요. 아반떼 깡통은 조금 깡통인 느낌이 있기는 할 겁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